기업분쟁연구소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서 그 손해배상금을 정할 때 위약금이라는 그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서를 쓰면서 상대방이 뭐 너 이런 거 해 라고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손해배상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문구가 말은 그럴듯한데 별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계약서에 보면 비밀유지 의무 조항 많지 않습니까? 뭐 12조 비밀유지 의무 그래가지고 1항 갑과 을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자료들 중 비밀 자료라고 표시된 것들은 비밀로 관리해야 되고 임직원이 외부 유출을 하면 안 된다. 2항 만약에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위 1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위반 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럼 이 조항을 해석해 보면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비밀 자료는 외부 유출이 금지가 되는데 만약에 어느 한쪽이 이를 외부에 유출했다 그러면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실제 소송을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사람, 즉 원고가 되겠죠. 원고는 저놈들이 말이에요. 우리 비밀 자료를 유출했어요. 라고 이제 화가 나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와 대화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이런 거죠. 변호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럼 우리가 입은 손해가 얼마입니까? 숫자로 말해주세요. 여기서 대부분 막혀버립니다. 우리 비밀 자료를 상대방이 유출해서 기분은 대단히 나쁜데 구체적인 숫자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내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입증해야만 됩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계약을 위반해도 내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진단 말이죠. 이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규정을 둘 수 있는 거죠. 당신이 만약에 계약을 어기면 1,000만 원을 내놓으시오. 라는 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해 놓을 수 있으면 편하겠죠. 근데 아직 상대방의 계약을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너가 계약을 위반하면 얼마를 내놔 이렇게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둘 수가 있을까요? 다행히도 민법은 이거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398조 이게 이제 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조항인데 여기에는 보면 당사자는 계약을 하면서 상대방이 나중에 계약을 위반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놓을 수 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위약금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조항을 예전에는 뭐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위 1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위반 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면 바꿔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위 1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1,000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 계약서란 건 말입니다. 일단 써놓고 나중에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따라서 제대로 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손해배상 조항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내 손해가 얼마인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는 사전에 특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위약금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한 조항 한 조항이 나중에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계약서 작성은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상 기업분쟁연구소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